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잘난 영웅, 억울한 영웅, 이상한 영웅. 로빈 후드의 적은 누구인가? 5에서 6세기 앵글로색슨족이 브리튼에 정착하다. 851년 바이킹이 브리튼의 겨울 막사를 구축하다. 927년 에설스텐이 7왕국을 통일한 잉글랜드의 왕이 되다. 1066년 노르망디 공작이 잉글랜드를 점령해 왕이 되다. 약자를 보호하고 사악한 강자에 맞서 싸우며 예쁜 아가씨를 구해주는 우리의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아이언맨. 이 모든 영웅들 가운데 최고령자는 누구일까? 원조 히어로는 누구일까? 이제 게임을 공개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구전 설화와 기록물을 다 살펴보지 못했기에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영국으로 한정시켜보면 구전되다가 문헌으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영웅 이야기는 8세기 초의 고대 영어로 기록된 베오울프일 것이다. 문학, 연극, 영화 등 여러 장르에 걸쳐 새로운 버전으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있는 유서 깊은 영웅 이야기를 더 들라면 아서 왕과 로빈 후드가 빠질 수 없다. 이 세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모두 영국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과 관련된 영웅들이다. 졸라 멋있지 않냐? 이번에는 이들을 예로 들어 역사와 영웅 이야기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끼치는지, 영웅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해가는지, 후세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을 거쳐 영웅으로 기억되는지를 이야기해보겠다. 영웅 탄생의 역사. 빙하 시대의 브리튼 섬은 유럽 대륙과 붙어 있었기에 도버 해협이 생기기 전에 이미 원주민들이 정착해 살고 있었다. 영국은 브리튼 섬의 각 지역인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섬의 일부인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연합왕국 유나이티드 킹덤이므로 현 영국과 구별하기 위하여 브리튼 섬이라 서술한다. 기원전 7에서 8세기경에는 켈트족이 유럽에서 건너와 정착한다. 이들 켈트족까지가 영국의 선사시대 주민들이다. 기원전 55년에는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가 이끄는 군대가 브리튼 섬을 침략하는데 이를 로만 인베이전이라고 부른다. 로마인들은 400여 년 동안 브리튼을 지배하다가 철수한다. 로마 군인들은 자연스레 현지인이 되기도 했다. 4세기부터 6세기에 걸쳐 유럽 전역은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란 격변을 맞이한다. 브리튼 섬에는 게르만족의 한 갈래인 앵글로색슨족 등이 침략하여 브리튼인들을 몰아내고 왕국을 세운다. 얼른 일하자. 이를 일컫는 용어가 앵글로색슨 인베이전이며 이 시기 원주민인 브리튼인들의 거센 저항의 역사를 반영한 이야기가 바로 그 유명한 아서왕 전설이다. 이어서 8세기 말부터 바이킹이라고도 불리는 노르만족의 한 갈래인 데인족이 브리튼을 침략한다. 즉 데인 인베이전의 시기다. 앵글로색슨족이나 데인족이나 크게 보면 같은 서북부 유럽의 게르만족이었기에 브리튼에 들어온 이들은 본거지인 북유럽 게르만족의 신화와 문화를 담은 베오울프 이야기를 구전되던 상태로 가지고 왔다. 이는 8세기에 고대 영어로 기록되어 라틴어가 아닌 자국어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유럽의 영웅 서사시가 된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11세기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이 영국 왕이 계승권을 주장하며 브리튼을 침략한다. 그는 새로 노르만 왕조를 연다. 노르만 인베이전을 끝으로 영국에 대한 유럽 대륙, 이민족 침공의 역사가 끝나며 본격적인 영국사가 시작된다. 오케이, 거기까지. 그런데 노르만 인베이전 시기의 색슨족 주민들은 과거의 침략자 신분이 바뀌어 정복당한 원주민이 되었다. 그리하여 노르만 왕조에 대한 색슨족 주민들의 저항을 반영한 전설이 생겨났다. 바로 로빈 후드의 모험이다. 뭐 어때요? 후달려? 즉 아서왕, 베오울프, 로빈 후드 이야기는 모두 실제 외세의 침공정에서 생겨난 영웅 이야기들인 것이다. 그런데 유독 베오울프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영국 민중 사이에서 다양한 변형과 재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침략자들의 역사를 영웅시하고 미화했다는 점에서 생긴 민중의 반감이었을까? 반면 아서왕과 로빈 후드는 할리우드에서 영화화된 인물 순위를 매길 때 늘 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영웅 캐릭터이다. 그들은 비록 이야기 내에서는 사망하지만 결코 이야기 자체의 완결판은 나오지 않는다. 아서왕과 로빈 후드는 후대까지 다양한 이야기로 부활을 거듭하여 영국인들의 국민 정체성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영국이 유럽 대륙과 맞서 전쟁을 벌이던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시기에 아서 왕과 로빈 후드 이야기가 최고로 유행했던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원래 영웅이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가는 법이다. 그러나 아서 왕과 로빈 후드
둘 사이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 아서왕의 경우는 왕과 귀족, 기사 등 지배계급이 즐기던 이야기인 반면 로빈 후드는 민중들이 좋아하던 영웅 이야기란 점이다. 그래서 후대로 내려오면서 아서왕의 이야기는 성배 전설과 다른 기사들의 모험 이야기가 포함되면서 점차 체제 수호적인 기독교 영웅담과 기사도 문학으로 변해간다. 반면 로빈 후드는 이야기와 연극, 영화 속에서 자신의 적을 계속 바꿔가면서 여전히 민중의 영웅으로 살아남아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인다. 민중들은 자신들의 세계관을 대변해주는 영웅으로 베오울프나 아서왕이 아니라 의적 로빈 후드를 선택한 것이다. 참으로 흥미롭지 않은가? 자, 이제 영원한 민중의 히어로 로빈 후드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노르만 정복자 vs 앵글로색슨 민중. 로빈 후드 이야기의 정확한 탄생 연도를 알 수는 없다. 분명한 창작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세의 민요로 전승되던 내용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록마다 로빈 후드가 살았던 시대나 그의 신분, 주된 활약 등에 대한 서술이 각각 다르다. 일단 이 글에서는 낭만주의가 유행하던 19세기의 아동용으로 만들어진 하워드 파일의 로빈 후드의 모험 제목은 노팅엄셔주에서 가장 유명한 로빈 후드의 즐거운 모험이다 놓고 이야기를 계속하겠다. 우리나라 독자들이 동화나 만화로 접한 로빈 후드 이야기는 다 하워드 파일본의 변형이기 때문이다. 이 판본으로 로빈 후드를 만나려면 우리는 12세기 영국으로 가야 한다. 12세기 영국의 헨리 2세 시절 로빈 후드는 왕의 사슴을 죽인 죄 때문에 셔우드 숲으로 도망가 의적이 된다. 로빈은 동료인 유쾌한 패거리와 숲을 지나가는 고위 성직자, 귀족들의 돈을 빼앗는 등 즐거운 모험을 한다. 법을 위반하며 살기의 왕의 분노를 사죽을 위기에 처하자 왕비 엘레오노르가 구해준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헨리 2세가 죽은 후 왕위를 이어받은 리처드 1세가 셔우드 숲으로 찾아온다. 왕은 로빈을 부하로 삼고 헌팅턴 후작으로 봉한다. 로빈은 리처드 1세를 따라 3차 십자군 전쟁까지 참전한다. 귀국한 로빈은 리처드 1세가 죽고 난 후 왕위에 오른 존 왕의 미움을 받는다. 그는 다시 셔우드 숲으로 돌아와 친구 리틀 존의 품에서 쓸쓸히 죽는다. 삶은 짧아. 하워드 파일의 로빈 후드의 모험을 보면 로빈의 주된 적은 노르만 귀족들이다. 1066년 프랑스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 프랑스식 이름은 기욤이 노르만인을 이끌고 영국을 침략한다. 그는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항전하던 앵글로색슨족 귀족들을 몰살시키고 새 왕조를 열었기에 정보광 윌리엄이라 불린다. 이때 윌리엄은 대륙에 봉건제를 도입하여 자기 일족과 부하 기사들 위주로 영지를 분배한다. 또한 영국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나 되는 광대한 숲을 왕실 전용림으로 삼고 그곳에서 사슴이나 토끼 등을 잡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앵글로색슨족 민중들은 저항한다. 살아남은 앵글로색슨의 귀족 전사들은 숲속에 숨어 있다가 노르만 귀족을 습격하기도 하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 폭정에 시달리는 원주민 백성들에게 나눠주기도 한다. 여기에서 숲속에 사는 유쾌한 사나이들에 대한 전설이 시작된다. 어떤 사람은 굶주리다 못해 임금님의 사슴을 쏘아 죽인 죄로 길을 잘릴 뻔했다가 용케 도망쳐왔고 어떤 사람은 귀족이나 돈 많은 성직자나 지주에게 집과 밭을 빼앗기고 도망쳐오기도 했습니다. 이리하여 로빈 후드의 주위에는 100명이 넘는 산도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로빈 후드는 그들의 두목으로 뽑혔습니다. 셔우드 숲을 지날 때는 조심하라. 푸른 옷을 입은 개가 문다. 귀족이나 돈 많은 성직자와 지주들은 이렇게 말하며 로빈 후드의 패거리를 두려워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로빈 후드의 패거리들은 엄청난 세금과 땅세와 벌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셔우드 숲을 지나가면 당장 붙잡아 재물을 털었기 때문입니다. 로빈 후드가 활약했던 12세기는 플랜테전의 왕조를 연 헨리 2세와 그의 아들들인 사자왕 리처드 1세 존 왕이 영국을 다스렸다. 이 시기는 노르만 왕실에 대한 반감이 매우 높았다. 노르만족 지배자의 횡포는 정보광 윌리엄 1의 변함이 없었다. 게다가 당시의 영국 민중들은 왕의 잦은 외국 출정에 따른 전쟁 비용을 대느라 등골이 휠 정도였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용감하기로 소문난 사자왕 리처드는 아버지 헨리 2세와 어머니 엘레오노르에게서 물려받은 프랑스 내의 영국 영지 문제로 프랑스 왕 필리프 2세와 전쟁을 벌였고
3차 십자군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 멀리 예루살렘까지 군대를 이끌고 원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리처드 왕은 원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6세에게 억류되었기에 영국 민중들은 돈을 걷어서 왕의 몸값까지 지불해 주어야만 했다. 이처럼 잦은 조세 징수에다 고율의 토지세 부담 때문에 앵글로색슨계 귀족과 일반 민중이 프랑스계 노르만 지배계급에 대해 품은 반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로빈은 진화한다. 로빈의 적도 진화한다. 로빈 후드가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잠깐. 우선 내가 건배의 말을 하겠다. 위대한 리처드 왕을 위하여 건배. 그의 적이 전멸해버리도록. 모두들 임금님의 건강을 위해서 잔을 들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임금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잔을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놈들은 자기들이 전멸하기를 바라면서 잔을 들고 있군. 위의 인용 부분에서 볼 수 있듯 로빈과 그의 패거리들은 귀족 지주에 대한 불만은 높아도 국왕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충성을 바치고 있다. 또한 그들은 고위 성직자들은 적대시하지만 신앙심은 깊다. 로빈이 생각한 자신의 적은 왕이나 기독교 자체가 아니었다. 국왕이 하사한 특권을 남용하여 백성들을 괴롭힌 노르만족. 지주 귀족들과 신이 부여한 임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부패한 고위 성직자들이었다. 이를 보면 로빈 후드 이야기를 즐긴 민중들은 지배계급 전체를 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작가가 기록한 로빈 후드 이야기에서는 로빈이 사자왕 리처드를 따라 십자군 전쟁에 참전하여 이슬람교도와 싸우는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 이 판본으로 보면 로빈의 적은 이교도인 이슬람 사람들이다. 그런데 로빈 후드 이야기의 가장 최근 버전이라 볼 수 있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로빈 후드 2010년에서 러셀 크로우가 연기한 로빈은 존왕을 확실히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이슬람 교도들은 같은 인간으로 여기고 있다. 로빈의 적은 왜 시대와 판본에 따라 다르게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 야, 이걸 왜 나만 모르고 있지? 그 이유는 로빈 후드 이야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당시에 품었던 세계관을 각각의 판본에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하워드 파일 판본의 경우 기록된 시기가 19세기 낭만주의 시절이어서인지 숲속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묘사에 치중하고 왕에 대한 비판은 전혀 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기본적인 지배구조의 큰 틀 자체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20세기 초의 사회주의 혁명 직후 새로 로빈 후드 이야기를 쓴 작가들은 로빈을 통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계급 갈등을 강조한다. 네, 낚일 준비 됐습니다. 이렇게 구비전승된 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 경우 역사적으로 고증한다든지 원본의 내용을 추적한다든지 하는 것보다 시대별로 다양하게 살아 움직이는 모습 자체가 더 흥미롭다. 배트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등 현대 히어로 영화에서도 각 편마다 다른 악당이 나오듯이 로빈 후드가 싸워야만 하는 적들도 시대마다 변화한다. 이 적들을 파악해보면 서구 민중들의 세계관이 변화해온 과정이 보인다. 로빈 후드는 진화한다. 로빈 후드의 적이 진화하는 것처럼 이 유쾌한 남자가 앞으로 누구의 입장에 서서 어떤 활약을 할지 궁금하지 않은가. 영웅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서 탄생하지만 영웅 이야기가 살아남아 활동하는 공간은 후세의 현실 속이니까 말이다. 왕에게 별명을 붙이는 이유. 로빈 후드에 나오는 리처드 1세가 사자왕 리처드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 왕들은 대부분 별명을 갖고 있다. 저도 궁금해요. 왜 그랬는지. 왜 그런 걸까? 가톨릭 성인이나 성서 속 인물의 이름을 따거나 조상의 이름을 이어받거나 하는 식으로 이름을 짓는 서구권은 한 집안의 동명이인이 많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애칭으로 부른다. 3명의 엘리자베스가 있으면 베티, 베스, 일라이저로 부르는 식이다. 혹은 별명을 붙이기도 한다. 프랑스 왕가의 경우 전통적으로 필리프라는 이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존엄왕 필리프, 미남왕 필리프와 같이 별명을 붙여주어야 구분이 간다. 별명을 붙이는 데에는 왕의 업적이나 외모상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다. 사자왕 리처드는 3차 십자군 전쟁에서 이슬람 측의 살라딘에 맞서 용맹한 기사의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사자란 별명이 붙었다. 영어로 라이언하트이기에 사자심왕이라 번역하기도 한다. 정보강 윌리엄도 업적으로 인해 붙은 별명이다. 외모 때문에 생긴 별명으로는 대머리 왕 카르 2세, 뚱보 왕 카르 3세 등이 있다. 유럽 왕의 별명 중에 현대인이 일상적으로 자주 쓰는 단어가 있다. 바로 블루투스다. 블루투스 풀은 이는 10세기경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통일한 덴마크 왕 하랄 블로탄에서 유래했다.
이 특이한 별명의 유래로는 그가 워낙 블루베리를 좋아해 치아가 늘 파랗게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 파란색 의치를 해넣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요점 정리는 여기까지. 무선 전송 기술인 블루투스를 개발한 회사는 통일의 위협을 이룬 블루투스 왕처럼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 통신 장치들을 하나의 무선 기술 규격으로 통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